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6%, 그리고 코스닥은 0.7% 하락 마감했는데, 이걸 차트를 놓고서 추세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은 이 박스권 하단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다시 30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 들어갔다면은 계속 횡보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어디까지 더 떨어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지난 이 박스권 횡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늘려뒀죠. 또 그리고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에 좀 많이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취할 전략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바닥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다가 이렇게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고 조금씩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보유한 현금을 이제 투입해서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거고,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세력들이 지금 이렇게 요 기간 동안에도 계속 경기 민감주를 매수했습니다. 또 그리고 지수는 실제 떨어졌지만 경기 민감주를 계속 매수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경기 민감주를 좀 포트폴리오에 주어 담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고 또 시장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십시오. 이게 시소, 여러분들 그 놀이터에 가면 시소 아시죠? 시소. 이렇게, 이게 시소입니다. 이 무게중심을 가운데 딱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박스권도 아니고 하락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력들이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 전기전자 업종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경기 민감 업종들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떨어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 종합주가지수 구성하는 여러 업종들 시가총액을 쭉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하죠. 또 그리고 SK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기전자 업종의 시가총액이 현재 경기 민감주들 시가총액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다. 이건 엄청 큰 거예요. 시가총액으로 비중으로 보면 이만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만한 데서 돈이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요거는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팔고 있고, 요거는 지금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종목으로 보면 숫자로 봤을 때 여기서 10종목이 있었는데 10종목이 교체되면 동등한 겁니다. 그런데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이거 엄청나고 좀 작기 때문에 실제로 포트폴리오가 10종목에서 10종목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동안 많이 올란 종목도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거 팔고 이거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커서 시장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같은 경우는 그동안 현금을 좀 많이 확보해뒀고, 그 현금을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면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되고, 또 뭐 이 횡보할 때나 지금이나 별 상관없이 세력들을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오늘 수급을 보더라도 세력들이 이만큼 많이 매수했습니다. 지수는 지금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할지 몰라도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한 종목들도 업종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차이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소가 있으면 이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금속 그리고 경기 민감주 업종 간의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실제 종목수는 뭐 별 차이 없는데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커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 시장이 하락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오늘 또 뭐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 관련 뉴스들 쭉 살펴보니까 이제 경제지표 이야기가 좀 나왔더라고요. 경제지표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세계 경제 지표들 보면은 예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이건 분기고 이건 연간입니다. 일단 이 분기를 쭉 살펴보면 파란색이 좀 많죠. 녹색이 좀 많다는 거는 좋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것도 중국은 뭐 일찌감치 좋아졌지만
색깔이 예전보다 좀 많이 옅어졌다는 것은 경기가 현재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오늘 뭐 시중에 영향을 미쳤던 그 경제지표 중에서 바로 이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게 요겁니다. 보면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 요 이야기가 예상한 것보다 좀 더 상회했다 이 말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은 시장 예상은 한 1.5 정도, 1.6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했는데 1.7%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생산하는데 비용이 옛날보다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물건을 잘 만들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비싸질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경기 회복에 베팅하는 게 맞겠지요. 일단 경제 지표를 본 김에 오늘 발표된 것 중에서 중국의 광의 통화도 같이 한번 보면은 좀 멀리 보도록 합시다.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마들 돈 엄청 찍어냈습니다. 특히 여기 2010년도 여기 2008년도 미국 금융 위기입니다.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돈을 찍어낸 양과 그리고 그 이전에 돈을 찍어낸 양을 비교를 해볼 때 요것과 이것의 차이는 엄청나다 볼 수가 있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물론 중국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중국이 돈을 많이 풀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워낙 갈갔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오바마 정부 시절 8년 동안 중국을 갈고 왔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4년 동안 갈고 왔습니다. 또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이 돼도 여전히 중국을 갈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패권 경쟁을 돌입을 해서 중국을 갖다가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중국은 예전에는 미국에서 돈 벌어 와서 좀 풀었는데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 돈 벌어서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수를 좀 살려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국에 지금 돈을 엄청 푼 거예요. 그동안. 이게 다 빚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도 부채 위기에 대해서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발 금융 위기 이후에 돈을 엄청 찍어내 가지고 코로나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통화가 늘어난 걸 보면 완만하게 가다가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돈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돈이 증가를 했는데 중국은 그 이전부터 완만하게 계속 증가했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그동안 돈 벌었는데 미국이 이제 패권 전쟁으로 중국이 자꾸 위협이 되니까 갈고 샀는데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난 너가 없어도 한번 먹고 살아볼란다 하고 자기들이 돈 찍어내서 내수를 지금 부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뭐라고 했어요? 경제 성장 이꼬르 빚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부채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자, 뭐 놓은 김에 우리 한국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우리 한국도 최근 경제 지표 놓은 김에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국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게 3월 24일 날 우리도 중국과 같은 생산자 물가를 발표를 한다 그럽니다.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이건 연간입니다. 일단 우리도 이래 보면은 이게 좀 높아졌죠. 뭐 작년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높아졌죠. 이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최악을 찍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그 보조 지표들은 주가의 움직임에 연동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보조 지표의 그림자가 그려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주가와 또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수많은 경제 지표들 엄청 많잖아요. 이게 다 경제 지표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이 경제 지표들인데 이 경제 지표들도 사실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제 지표가 좋지 않을 때는 돈이 실제로 많이 줄어든 시기입니다. 돈이 좀 딸리니까 이렇게 경제 지표들은 다 좋지 않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풀면은 이 경제 지표들이 또 좋게 나와요. 그러면 또 이제 생각을 쭉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 돈이 늘어남과 줄어들음에 따라서 이 돈이 늘어나면 경제 지표는 좋아집니다. 그런데 돈이
줄어들면 경제지표는 나빠져요. 이 경제지표가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고 뭐도 다 좋아집니다. 돈이 줄어들면 다 나빠져요. 그러면은 뭘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제지표로 이렇게 요 부분 볼 때 안 좋잖아요. 이게 가면 돈의 사이즈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투자는 이 돈이 늘어났다가 줄어들 때 투자하는 겁니다. 가능하면은 최대한 줄어들 때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팔아야 돼. 언제 파느냐? 돈이 최대한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또 최대한 일이 늘어나는 시기가 있겠지요. 이때 이제 거품이 많이 발생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최대한 늘어나는 시기에 우리가 이때 파는 거예요. 최대한 줄어들 때 이때 사는 거고, 돈이 최대한 늘어날 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최대한 늘어난다는 일은 어떤 일이 발생이 되는 거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이 최대한 늘어났을 때 부채가 거품이 빵 터진다 이 말이에요. 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부채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금을 갖다가 유동성 관리를 잘 못한 사람들이 부채만 오롯이 남게 돼 가지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인생 쫑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공부하다가 막 참 마른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었다 그랬죠. 지지 짜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뭐 눈물 지지 흘리면서 울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경제 지표, 이 보는 우리가 이리 바라보고 발표되는 모든 경제 지표의 정점에는 꼭대기엔 돈이 있다. 이 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늘어나느냐 뭐 줄어드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이 늘어나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좋고 줄어들면 모든 경제 지표가 다 나쁩니다. 그러면 돈만 보면 돼요. 돈을 보고서 돈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그 사이클을 잘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투자의 시점은 돈이 줄어들 때 보는 겁니다. 그럼 돈이 최대한 늘어났을 때 우리는 그때 파는 거예요. 요 원리만 잘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면 돈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주식시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시장이 좋으면 또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이 돈이 늘어나니까 오르죠. 그럼 이렇게 주가에 또 연동되는 보조지표들은 주가의 그림자일 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보조지표를 보고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예단하는 그 자체가 참 택도 없는 이야기죠. 또 밖에 있는 이 경제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주가만 보고서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또 경제지표를 보고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거다. 이 전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된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의 주가에 연동되는 보조지표. 이 주식시장의 이 주가들은 이 돈의 늘고 줄음에 따라서 또 바뀌구나. 이 경제지표 역시 돈이 늘어나고 줄어들음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핵심 정점에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누가 좌지우지하느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중앙은행이나 정부에서 이 돈을 갖다가 늘어남과 줄어들음을 좌지우지하는 거고,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에서 돈이 늘어남과 줄어들음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이 늘어남과 줄어들음을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을 걷는다거나 이런 경제 정책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통제를 하는 거고, 중앙은행에서는 여러 통화 정책이라든지 여러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펴서 돈의 흐름을 조절하거나 방향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어떨 때는 이쪽에서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만들고 어떨 때는 민간에서 돈을 만들고, 결과적으로 돈을 어느 쪽에서 만드느냐, 주도권을 어느 쪽에서 쥐고 있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이게 핵심이었죠. 이쪽에서 존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민간으로 이전되려고 하는 그 전환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돈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늘어날 건데 그 돈은 또 뭐냐? 빚이다 이 말이죠. 그 돈이 빚인데 이 나중에 언젠가는 그 빚은 빚을 낼 수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들 카드 돌려막기 들어보셨죠? 실제 해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여기서 현금 서비스 받고 여기서 뭐 받고 이래서 돌릴 수 있을 땐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카드가 한도에 딱 차서 더 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바로 부도가 나는 겁니다. 그때 쪽 나는 거예요. 거품이 터진단 말은 사람들이 부채를 내서 계속 돈을 만드는데 너도 나도 돈을 만들다가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거품이 빵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몇 분간 설명해 드린 게 있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모든 경제 현상을 바라보는 핵심의 핵심. 그 나머지 이런 것들은 자잘한 어떤 기교에 불과한 거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만 잘 이해하면은 그냥 도사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면은 그냥 박사입니다. 자, 하여튼 뭐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하다가 또 저까지 가붙는데, 하여튼 뭐 오늘 또 중요한 말씀 드렸으니까 잘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다 들어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 금융업 보험은 앞으로 금리 인상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왜 금리 인상을 생각해 봐야 되느냐. 이 원리만 이해하면 쉽다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 풀린 돈을 좀 줄여야 되니까 금리 인상하는 거죠. 그럼 이 금융업은 돈 빌려줘서 이자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 인상되면 이쪽이 안 괜찮겠네 이래 바라보는 거예요. 우주창고도 지금 고점권에 되어 있지만 괜찮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잠시 그동안 돈을 정부나 중앙은행에서 풀다가 이제 민간에서 돈을 만드는 쪽으로 이전이 되려고 하는 그 전환점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만들다가 이쪽에서 돈을 만들면 이 민간은, 이 정부나 중앙은행은 한계가 있다니까는. 민간은 한계가 없어요. 이게 더 커요. 이거는 이것보다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이게 돈을 엄청 만들면 이 물건을 만들어서 어디 보관하고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운수창고 업종 좋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 고점으로 돼 있지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통신업도 좋을 수밖에 없죠. 사실 돈 늘어나면 이 업종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당장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업종으로 친다면은 당연히 금융업, 보험 이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예전에 경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때 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배우는데 그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서점에 가면 책을 많이 팝니다. 경제학 서적, 뭐 이게 경제를 알자 책을 많이 펴내요. 이거 보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어요. 저도 책을 많이 읽었죠. 논문도 많이 보고 뭐 많이 읽었어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들도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는 애들이 책을 많이 써놨다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남들보다 뭐 내세울 게 있으니까 썼겠지만은 지도 잘 몰라요. 근데 이 경제 현상을 전부 다 이해하는 데는 이 원리를 갖다가 연결되는 메커니즘 하나의 흐름으로서 크게 돌아가는 것을 이해를 할 때 이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이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경제지표는 경제지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통화지표는 통화지표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이 주식시장의 이 정보는 또 이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서 봤을 때는 각각의 가치를 알아보고 또 각각이 어떻게 연결됐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이게 다 흩어진 정보로서 조각난 정보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들 뭐 이왕 말로 온 김에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날 많이 깨달았다. 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뭔가 이해가 좀 된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게임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우리 애들한테 지금 말씀드린 거 이걸 전수해 주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알아들으려고 하면은 기초 지식을 좀 많이 쌓아야 될 거예요. 들어서 하는 건 쉬운데 지가 해봤을 갖다가 이까지 꺼내려고 그러면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은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고점인 종목들, 단기 고점을 이야기하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살펴보면은 이거 정리 안 했네. 자, 정리 금방 합시다. 자, 이런 종목들이 단기 고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KG 케미칼, 또 그리고 KDH,
그리고 대형 포장 이런 몇 번 나왔죠. 그런데 나이스란 종목은 어제도 나왔나요? 며칠 전에도 나왔나요? 요거는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동서 지금 계속 단기 고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웅모욕도 그렇고 지어스도 그렇고 유니드도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 BNG 스틸도 조심해야 돼요. 자,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큰등 굴리는 세력들이 동시에 매수한 종목들이 5개나 있어요.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LG 이노텍은 그냥 그림만 봐도 이거 아니다 싶죠. 이거는 딱 보자마자 바로 제껴보는 겁니다.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끝물에 와서 저끼리 놀고 있다. 저거끼리 끝물에 와서 들어가니 안 가니 익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좀 공부의 관점으로서 접근한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에 쩔어 있을 때는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 그게 궁금하다. 그러면은 LG 이노텍 게시판을 가십시오. 게시판을 가서 이럴 때 저런 게시판 분위기가 저럴 때면 주식을 사면 안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면 돼요. 그럼 LG 이노텍을 위한 게시판 들어본 김에 요 기간과 이 기간을 보세요. 요런 기간에 게시판 분위기가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게시판 분위기가 요럴 때는 주식을 사야 되고 요럴 때는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확연히 느껴집니다. 그게 대중의 심리를 분석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이버 많이 올렸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해보고 싶으면 이럴 때 사람들이 공부에 쩔어 있을 때 이때 네이버라는 종목의 종목 게시판을 둘러보십시오. 보면은 그 반응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한번 보세요. 이럴 때 들어가서 게시판 분위기 보고 기간을 좀 올려서 이럴 때 게시판 분위기 보면은 어떨 때 우리가 주식을 사야 되는지 금방 감이 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수급까지 들여다보면 훨씬 더 좋겠지요. 자, 삼성생명은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와서 참 추천을 이야기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이 탐욕에 쩔었을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물리면 몇 년 고생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공포스러울 때 하면 물려도 얼마 안 가면 이렇게 수익이 나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어중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앞으로 상승이 되면은 이 종목도 나쁜 건 아니잖아요. 괜찮은 종목입니다. 자, 오뚜기라는 종목, 이 종목도 사람들이 이렇게 고점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잘 간다 할 때 이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물리면 몇 년입니까? 큰일 납니다. 사람들이 참 공포에 이렇게 지들어 있을 때 이때 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오뚜기라는 종목 안 망한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살 수 있죠. 안 그래요? 이 종목이 안 망한다 하면은 차라리 오늘 나온 거 LG 이노텍 이거는 안 살랍니다. 만약에 내고 사라 하면 네이버 이것도 나 지금 사기 싫어요. 삼성생명도 괜찮긴 한데 뭐 많이 올라서 나 사기 싫습니다. 요거 네 종목 중에 니 뭐 살래 하면 그냥 나는 어떻게 살란다. 그럼 어떻게 사기 전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은 망하겠냐 안 망하겠냐 이것만 봐야죠. 안 망하겠다 싶으면 나 어떻게 사야지. 사는 겁니다. 요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한전 KPS. 자, 이 종목은 이거 참 옛날에 참 이래 물려있을 때 이거 참 고생하죠. 이럴 때 사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밑에보다는 괜찮죠. 이것도 사도 됩니다. 그런데 사기 전에 또 뭐 봐야 됩니까? 망하겠냐 안 망하겠냐 이거 봐야 되겠죠. 이 종목도 한번 긍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도 뭐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이야기 하다 보니까 24분이나 지나쁘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